뒤에 포인트인데 역세권의 용도 지역을 좀 변경시켜 주겠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부 입장이든 민간 사업자 입장이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예요. 역세권의 좀 개발 사업들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어느 지역이 수혜가 받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드림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남태훈 본부장입니다. 최근에 주거를 선택할 때 역세권의 주거를 선택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세권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 역세권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 영상으로 들어갈 텐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의 제목은 역세권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우리가 왜 역세권을 주목해야 하는지, 자, 크게 이제 세 가지 단락으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역세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역세권에서 최근에 어떤 개발 사업들이 정부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굉장히 개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개발 사업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왜 주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 봤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렇게 역세권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어느 지역에서 개발 사업이 좀 진행될 수가 있을 것이며 또 어느 지역이 좀 유망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첫 번째로 역세권의 정의에 대해서 좀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역세권이란 그냥 듣기에는 많이 들었는데 이게 사전적인 정의로 어떤 의미인지는 많은 분들이 모르실 텐데요. 굉장히 장황하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빨간색 부분만 읽으시면 돼요. 모든 개통된 역을 기준으로 해서 역의 승강장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점을 우리가 역세권이라고 일컫는다고 합니다. 자, 말은 굉장히 500m 좀 어려운데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해 드리자면 직선거리로 500m이기 때문에 실제로 도보로는 약 8분에서 10분 정도 내외의 거리가 역세권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보로 10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는 다 역세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역세권이 중요한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 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삶의 좀 모토를 좀 웰빙, 좀 어떤 건강한 삶에 좀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주거를 선택할 때에도 좀 자연이 가까운 숲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따져왔는데 최근에는 그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런 단어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라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 워라밸이라는 단어는 워크와 라이프를 밸런스를 가지고 좀 추구하는 삶, 한마디로 일과 휴식을 좀 균형 있게 좀 추구하는 삶은 이 워라밸이라고 부릅니다. 이 워라밸과 더불어서 최근에 어떤 이 젊은 층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은 굉장히 개인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시간을 굉장히 소중히 하는 그러한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좀 일을 하면서도 좀 어떤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그러한 좀 삶의 방식들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근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OECD 전체 국가의 평균 근로시간 중에 우리나라가 멕시코에 이어서 근무시간의 길이가 2위로 굉장히 길다라고 어떤 통계 자료 발표한 것도 있는데, 자, 그와 같이 굉장히 우리나라는 현재 좀 경쟁도 굉장히 치열한 사회이다 보니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근무시간이 당연히 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인의 시간을 내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자, 그렇다 보니까 개인 시간을 내기 위해서 어떤 좀 가장 좀 시간을 낼 수 있는 게 어디 있을까 찾다 보니 출퇴근 시간을 줄임으로 인해서 이 개인 시간을 확보하려는 성향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좀 선호하는 것들, 가급적이면은 직장과 가까운 이 직주 근접이라고 부르죠. 이 직주 근접을 굉장히 최우선의 주거를 선택함에 있어서 가치로 여기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직장하고 가깝지가 않다라면 그러면은 차선책으로 직장과 좀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한마디로 좀 지하철과 같은 이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이 역세권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인해서 역세권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지는 것은 이 첫 번째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좀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앞전에 설명해 드렸다시피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들이 변화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역세권에 좀 수요가 굉장히 몰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는 수요가 몰린다라는 것은 부동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수요로 인해서 좀 다른 곳보다는 수요가 좀 덜한 다른 지역보다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굉장히 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라는 점입니다. 그게 이제 역세권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시장 상황에도 휘둘리지 않는 안정성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 세 가지가 좀 연결이 다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해서 역세권으로 굉장히 수요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역세권은 안정적이라는 점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부동산이라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시장 상황이 늘 꾸준하진 않아요. 어떤 때에는 좀 시장이 좀 안 좋았다가 어떤 때에는 좋기도 하고 이렇게 좀 파도와 같은 부동산 시장은 흐름을 항상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가령 좀 시장이 좋을 때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시장이 좀 안 좋을 때에도 이렇게 역세권과 같은 수요가 풍부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 상황에 좀 휘둘릴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역으로 시장이 굉장히 좋았을 때에는 다른 역세권이 아닌 비역세권 지역들보다도 훨씬 더 가격적인 측면에서 상승을 한다라는 점이 이 역세권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역세권 개발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역세권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역세권의 어떤 개발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짚어드릴 텐데요. 우리가 9.13 부동산 대책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9.13 부동산 대책에 사실 많은 분들이 주목하지 않은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과거에 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어떤 좀 대출에 대한 규제를 많이 풀고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대폭적으로 풀므로써 2014년도에 규제를 풀면서 그 효과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부동산이 전체적인 상승기가 왔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2017년도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8.2 부동산 대책으로 역대 가장 강력한 규제였다라고 하는 이 8.2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을 잠재웠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사실 약발이 끝까지 가면 좋지만 약발이 좀 덜했죠. 좀 한 반년에서 한 8개월, 10개월 정도 지속되다가 2018년도에 들어서 또 초반에까지는 좀 잠잠했지만 중반부터 다시 부동산 가격이 좀 날뛰기 시작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인 대책을 발표했던 것이 이 9.13 대책입니다. 사실 거기에서 포인트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서민 주거 안정 목적의 어떤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정부의 시각에 좀 큰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보셔도 좋은데 기존의 8.2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에도 좀 어떤 좀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한다면 정부에서는 그 투기 수요 억제하는 것만으로는 어떤 효과가 부족하니까 그 차기 대책에서는 추가적으로 공급 확대에 대한 부분을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을 어떻게 확대를 할 것이냐, 이 도심 내에 공급을 좀 확대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정부에서 생각을 해서 자, 그러면 어떻게 도심 내에 좀 공급을 활성화할 것이냐, 상업지의 주거 비율 및 준주거 지역의 용적률을 상향시켜주고 뒤에 포인트인데 역세권의 용도 지역을 좀 변경시켜 주겠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역세권의 용도 지역,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곳에 용도 지역을 변경해 줌으로써 그만큼 사업이 진행될 때 사업성을 높여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9월 중에 지자체가 협의를 해서 좀 추가적인 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 그때 9.13 대책에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바로 연이어서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제도 개선을 통한 이 도심 내의 주택 공급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역세권의 용도 지역을 상향해 주겠다는 겁니다. 역세권의 용도 지역을 상향을 시켜서 이 용도 지역을 상향해 주는 어떤 좀 인센티브를 준 만큼 거기서 한 50% 증가된 용적률의 50% 정도는 임대주택 등으로 이제 공공으로 기여를 하겠다라는 것이 이 9.21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나왔던 주요 골자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서울시에서는 이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이 기존에 사실 처음에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운영 및 기준에 관한 것은 2008년도에 이미 제정이 돼 있었는데요. 그간에 이제 쭉 세월을 거치면서 일부 개정 및 전부 개정이 되다가 2019년도 5월 13일 날 일부 개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 내용은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다가 다 담지는 못해요. 그래서 내용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만 꺼내왔습니다. 자, 그 포인트가 뭐냐? 일단 사업 대상지는 어디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거지역, 우리 왜 1종 주거, 2종 주거, 3종 주거, 이 주거지역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주거지역에 이 역세권 개발 사업 좀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건데, 전용 주거지역과 1종 주거지역은 원칙적으로는 제외된다고 써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만 제외되지 어떤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이곳에서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또 여러 가지 어떤 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다 담을 수 없는데 좀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 왔습니다. 일단 용적률 적용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존의 2종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200%로 돼 있었는데 이거를 300%까지 끌어올려 주겠다. 용적률을 끌어올려 주겠다라는 얘기고요. 종상향도 시켜서 기존의 2종 주거는 3종 주거로, 3종 주거였던 것은 뭐 2종 주거에서 준주거로도 갈 수 있고요. 3종에서 준주거로도 이렇게 종상향을 시키면서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인상된 인센티브, 용적률 인센티브의 절반을 공공주택으로 기여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부 입장이든 민간 사업자 입장이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왜냐? 일단 용적률 인센티브를 줬으니까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업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고 역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그 높여준 인센티브의 절반만큼을 이 공공 부분으로 가져옴으로써 좀 공공주택 공급 사업에 기여를 하겠다는 점인데, 현재 정부에서 서울 도심 내에 주택을 공급하고 싶지만 사실상 공급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이거든요, 현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좀 역세권의 어떤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좀 지하철, 교통 편리한 이런 요지의 공공주택을 공급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부와 민간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활성화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역세권의 좀 개발 사업들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어느 지역이 수혜가 받을까요? 자, 제가 유망지역으로 꼽아본 것은 이 신당동 지역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신당동, 뭐 떡볶이가 유명한 지역이긴 한데요. 사실 떡볶이가 유명한 거 이전에 이 신당동은 이 중구라는 곳에, 행정구역상 이 중구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구는 서울의 종로구와 더불어서 서울 이 도심권이라고 불리우는 이 중심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도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신당동을 좀 크게 키우다 보니까 신당동이 위주가 됐는데, 사실 신당동의 왼쪽 위쪽이 이제 종로, 을지로, 중구 쪽이죠. 이쪽을 지도에서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좀 지하철이 촘촘하게 좀 조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역세권에 어떤 좀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선적으로 여기 좀 많아야지 그 인센티브가 좀 적용시키기가 좋을 것 아닙니까? 보시면은 신당동 같은 경우에는 신당역이라든지 청구역, 또 약수역, 버티고개역에다가 바로 옆에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동대 입구역까지 이 신당동 주변을 기점으로 해서 지하철역이 6개나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역세권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기에 굉장히 좀 좋은 환경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역세권이라는 곳을 제가 원으로 표시를 해 봤습니다. 지하철역 반경 500m, 승강장 반경 500m를 제가 이렇게 점선으로 좀 각 역을 기준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6개 각 역을 기준으로 점선으로 표시를 해봤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지금 신당동의 경계 부분이죠. 신당동의 대부분의 지역이 이 역세권 개발 사업 해당지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 좀 더 어떤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좀 수월하고 유망하지 않겠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이 역세권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이 개발 사업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곳 신당동 지역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준비한 영상이 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또 좋아요도 눌러주신 다음에 또 많이 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